안녕하세요, 미주해설입니다. 오늘은 힘스의 22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힘스는 이번 분기 어마어마한 실적 증가를 발표했는데요. 167.2밀리언을 기록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15.5%, 전년도 동기 대비 97.4%라는 높은 매출 성장을 이뤘고, 특히나 마진율도 79.1%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도 마이너스 18밀리언에서 마이너스 11밀리언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힘쓰는 순이익을 일부러 안 내는 회사다. 마케팅에 미친 회사입니다. 1억 6,700만 달러라는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85밀리언을 광고에 쏟아붓고 있는 회사죠. 자,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48밀리언에서 60밀리언, 78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85.5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 실질적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구독자 수는 99만 명에서 100만 명을 달성했고요. AOV도 꾸준히 증가해서 78, 83, 87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주문량도 160만 건에서 180만 건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 분기 평균 10만 명씩 증가하던 구독자가 이번 분기에는 5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온라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139밀리언에서 161밀리언 가까이 증가했고요. 리테일 같은 경우는 5.1밀리언에서 6.0밀리언, 그래서 약간은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382밀리언에서 366밀리언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부채가 72밀리언에서 54.6밀리언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23.2에서 17.5%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7밀리언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투자활동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투자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으로 벌었는지 채권으로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3억 2,300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까지 현금 흐름은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PES 레이시오는 어떻습니까? 1.52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상승이 그만큼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PS 레이시오 기준으로는 저평가된 회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이번 분기 아주 조금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206.9밀리언에서 206.2밀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힘스가 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힘스 관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매출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것과 완전히 똑같죠. 자, 그래서 내 영상, 내 그래프는 내가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번 분기까지 매출 표현이나 구독자 표현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상당히 바뀌었죠. 그래서 힘스 관계자 중 누군가가 내 영상을 보고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도끼병이죠. 자, 그래서 저는 21년 상분기부터 이 그래프를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아무런 저작권 협의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 농담인 거고 주가만 올라주면 감사할 일이겠죠. 자, 기간후 비중 같은 경우는 57%에서 58%, 약 1% 정도 증가했고요. 내부자 비중은 16%에서 14%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특이할 만한 점은 드디어 에비타 플러스를 이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힘스 역사상 처음으로 에비타 플러스를 이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보상 프로그램이 연간 43밀리언 정도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플러스 43밀리언이 되지 않는다면 순이익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외했을 때는 드디어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되었다 라고 보면 되고 23년 가이던스는 조정 에비타가 20에서 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보상 프로그램이 43밀리언 연간 발생하기 때문에 23년 내내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까지 매출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분기 1억 6,7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매출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7억 3,500만 달러에서 7억 5,500만 달러, 분기 평균으로 따지면 약 1억 8,500만 달러 정도를 제시한 건데요. 뭐 연간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굉장히 줄어들죠. 거의 100%에 가까운 성장률에서 약 39에서 43%,
기록을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가이던스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상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힘스 같은 경우는 스펙 주식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 숏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1.68%인데요. 지금처럼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상회한다면은 이 숏들 과연 어쩌려고 그러는지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숏을 치는 많은 기관들이 작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힘스 같은 주식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작년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죠. 공매도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스를 숏을 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주식은 숏 스퀴즈도 날 수 있지만은 공매도들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숏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는 구독자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회사의 성장이 이제는 더딜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순이익이 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진들만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식을 얻고 그것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쓰일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힘스가 약간 불안한 면도 있고 가이던스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공매도를 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계속해서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23년에는 약 20에서 30밀리언 현금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고요. 25년까지 1.2밀리언의 매출과 100밀리언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겠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에 4가지 주요 주춧돌이 있는데, 자, 모든 미국인들이 힘스를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광고는 지금처럼 매출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플랫폼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명확한 치료법을 제시하겠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힘스 구독자는 장기 구독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의 비밀스러운 아픔, 병들을 모두 알고 케어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의사들하고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경험을 공유하고 개인들한테 맞는 제품과 약을 주기 때문에 이 힘스 구독자가 장기 구독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 3년 장기 구독자의 유지율이 무려 85%나 되는 점, 이것이 힘스의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은 내 거 다 까고 이 힘스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쟁자들하고는 다르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존, 텔라닥, 로만, 이들과는 다르게 힘스는 수직 통합되어 있고 단순한 의사들과 연결해주고 서비스료를 받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물건을 소개하고 의사들이 케어를 하며,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스는 좋은 기업으로 가는 자질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높은 매출 성장, 그리고 상담, 처방, 약, 상품, 피부, 헤어까지 수직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높은 마진율, 그리고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높은 구독 유지율이 있기 때문에 AOV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 해자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곧 순이익 전환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구겐하임, 제프리, 크레딧 스위스, 코엔, 도이치뱅크, 파이퍼 샌들러, 이런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질의응답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것은 기관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힘스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힘스의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는 아쉬웠지만 25년 장기 계획 제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기관 투자자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늘 가이던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23년도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기 구독자 증가가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살짝 감소하는 모습, 이것이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포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섹슈얼, 헤어, 피부,
이런 분야에서 힘스가 막강한 구독자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는 얼마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 주식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